예, 안녕하십니까. 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오늘 방송은, 이 방송은 제 바로 뒤 사진 영상에 보이는 국회의원, 윤희숙 국회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음, 뭐, 워낙 언론에서 많이 지금 다루고 있고, 그래서 다들 아실 겁니다. 윤희숙 의원, 뭐가 문제인지. 음, 부친이 일단은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윤희숙 의원 부친이 세종시의 그 농지 논을 한 3천 평 넘게 매입을 했는데 2016년에 그것이 관련해서 지금 농지법 위반 등 그런 의혹이 불거졌죠.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어제인가요?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하고, 글쎄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직 사퇴가 그 조사 결과에 대한 그 의혹을 인정한다는 것인지, 인정해서 사퇴한다는 것인지, 아니면 그 단순히 그냥 자신은 연루되지 않았지만 가족, 부친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것인지, 좀 그때 사퇴 변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던데요. 한편 또 국민권익위의 어떤 정치적 그 의도를 또 피력을 했던데, 어, 정확히 그 이유는 저로서는 그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의원직 사퇴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조사 결과를 자신은 전혀 연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사퇴를 했는데, 문제는 지금 그 후폭풍, 그 후폭풍이 오히려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. 어, 근데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언론 보도 내용 보면 윤희숙 가족의 세종시 땅은 10억 차익,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. 이 보도의 취지는 뭐냐? 오히려 내부 정보 이용해서 가족이 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의혹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. 그 매입 당시에는 실구매가가 약 8억 원인데 지금은 이제 호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. 그 문제는 이 부친 명의로 이 농지를 구입할 시기가 2016년인데, 2016년에는 이제 윤희숙 의원이 그 세종시, 이 땅이 소재하고 있는 그 세종시에 있는 소재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제 재직을 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그 부친이 2016년 농지 구입 당시에 연세가 80세에 이르렀는데, 그 윤 의원 해명에 따르더라도 80세 되는 노인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도 3천 평이 넘는 논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아,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죠. 그러니까 그 해명을 그대로 믿기에는 우리가 일반 어떤 그런 경험칙과 상식에 비해서는 어렵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런 언론 보도처럼 혹시 그 연구원 재직 중 그 취득한 그런, 여기 언론 보도 보면 그 국가 산단 이제 그 개발 예정지 인근이라고 하는데,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친이 구매한 거 아니냐, 또는 명의만 부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윤 의원이 매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살고 있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윤 의원이 이렇게 사퇴를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퇴의 어떤 그런 파장이 더 커지면서, 또 그와 반대되는 이러한 여당과 언론의 이런 의혹 보도가 더 큰 또 파장을 낳고 있는 것 아닌가.
오히려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음,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이 특조단 그 이제 수사 이 자료가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제 수사 결과 윤 의원 측에게 불리한 그러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싶고요. 더 큰 문제는 이 윤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 집권 여당 측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부동산 경제 정책에 관련해서 LH 사태로 촉발된 이러한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 윤 의원이 어떻게 스피커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정작 본인도 그러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나중에라도 그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, 국민의힘 뭐 윤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에 비교해서 그 부동산 투기,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주도권, 이니셔티브가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날 수도 있고요. 향후 대선에서도 그와 관련된 공격을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.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유니스 의원을 이렇게 좀 옹호하는 측이 있는데요.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러니까 조민의 그런 부정 입학 문제에 대해서 조민을 무조건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윤희숙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른바 좀 눈이 먼 것으로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유니언 부친의 농지 구입은 부동산 투기의 성격이 짙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유니언을 옹호하는 것은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또 역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또 연계를 하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하고 이 윤 의원 측의 농지법 위반 의혹하고는 질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. 무슨 말이냐? 이 윤 의원 측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그 비난 가능성 그리고 불법성이 있어서 더 크다는 얘기죠. 왜냐? 문재인 의원의 그 농지법 위반 의혹 그 사건의 어떻게 보면 내용은 뭐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고 그 그 사저의 인근 그 토지를 그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농지법 위반의 문제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주거 이용과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. 그러나 윤 의원 측의 이 농지법 위반 의혹은 실제 주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투기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어, 내용 자체가 전혀 틀리죠. 지금 윤 의원 측의 그 부동 농지법 위반 의혹은 투기입니다. 투기. 그래서 이거를 쉴드 친다. 진영 논리에 빠져서 쉴드 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고요. 저는 윤 의원 측이 윤 의원도 그냥 사퇴하는 것이 그냥 능사가 아니고요. 어떤 공직자다운 그런 그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땅한 처신은 응당한 처신은 뭐냐?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그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요. 그다음에 또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 농지 구입과 관련해서 전혀 자기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.
뭐 예를 들어서 그 농지 부친 명의로 농지가 구입되는 그 자금의 출처, 그것도 부친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그 자금의 출처도 다 까는 것이 옳다. 그렇게 해서 명명백백히 농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부친의 문제이고 윤 의원 측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저는 사퇴할 이유도 없고요. 그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 마땅한 처신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윤 의원 그 부친 세종시 논 구입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.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